안녕하세요. 저는 책과 영어 그리고 자녀 교육 관련 영상 올리고 있는 미셀입니다. 오늘은 저희 아이와 함께 영어 원서 읽기 하면서 이래서 번역서 말고 원서를 읽어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준 책들을 좀 모아봤어요. 그래서 각 가정에서 만약에 아이들이 나는 국어 번역서 읽을래요. 왜 굳이 영어 원서 읽어야 되나요? 라고 질문을 만약에 한다면 제가 오늘 소개해드리는 책들 보여주시면서 이렇기 때문에 영어 원서 읽는 게 꿀잼이야 라고 소개를 해주실 수 있지 않나 싶어서 영상 제작해봤습니다. 제가 오늘 가지고 온 책은 총 3권이고요. 이건 다 글밥이 있는 책들이에요. 하지만 한 영어 1, 2년 차 정도 되면 충분히 읽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물론 꾸준히 한 친구들은 읽을 수 있는 책 수준인 것 같고요. 맨 마지막에 아직 읽기를 할 수 없는 어린 친구들에겐 제가 어떤 식으로 영어 원서를 읽는 게 재밌는 건지, 그리고 한국 문화와는 어떻게 다른지에 대해서 설명하는지 그것도 한번 공유해 볼게요. 첫 번째 책은 Tales from the Odyssey예요. 이 책은 제가 다른 영상에서도 여러 번 언급을 했던 책인데요. 저자는 메리 폴 와스본이고 이따가 소개해 드릴 거기도 한데 그 매직 트리 하우스 저자예요. 그래서 굉장히 유명하신 분인데 그분이 아이 눈높이에 맞춰서 호머스 오디시를 되게 쉽게 풀어낸 이야기를 집필했고요. 책 내용 보시면 진짜 되게 글자도 폰트도 크고 아이들이 쉽게 장을 넘길 수 있게끔 아예 글자 양도 굉장히 적어요. 굉장히 두꺼워 보이긴 하지만 그래서 아이가 읽으면서 나 이렇게 두꺼운 책을 읽었어 이런 좀 뿌듯함도 함께 주는 책이었던 것 같아요. Tales from the Odyssey 이 내용을 혹시 아시나요? 이게 제가 예전에 어떤 영상에서 미션 임파서블에서 그 이센이죠. 그 주인공 이름이 그 사람이 이제 자기 인증 그 지문 인식은 할 때 그 호머스 오디시 책에 이제 마이크 페이크처럼 해가지고 테이프 리코딩 하면서 이렇게 피 검사하는 그런 장면이 있어요. 제가 또 넣어드릴 건데 하여튼 그 장면을 보면 호머스 오디시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그 호머스 오디시가 이 이야기가 굉장히 유명하고 그리크 미스에서도 나오는 내용이 함께 있어서 어렸을 때부터 아이들이 친숙하게 배우는 내용이고 요즘엔 우리나라 아이들도 그리스 로마 신화가 굉장히 많이 보편화돼서 많이 알고 있는 내용인데 이 내용이 이 책에도 나와요. 김영하 작가의 여행의 이유 이거 굉장히 유명했잖아요. 여기서 저자도 얘기를 하는데 어떤 대목이냐면 아예 그 제목이 노바디스 여행이에요. 이 노바디스 여행이 어떤 내용이냐면 오디세우스 일생이 이제 트로이 전쟁을 마치고 돌아오는 그 여정이 담긴 내용이거든요. 근데 여기서 의미하는 바가 되게 많은데 그러면서 이제 김영하 작가는 여행을 하는 동안 많은 여행자들이 정체성의 위기가 올 수 있는데 그러면서 이제 오디세우스 이야기가 나와요. 어떤 대목이었냐면요. 이 책을 보시면 원서로는 사이클롭스라고 하는데 한국말로는 키클롭스라고 하나 봐요. 어쨌든 그 사이클롭스 중에 한 명이 있는데 그 사이클롭스 이름이 폴리피머스예요. 폴리피머스인데 폴리피머스가 오디시어스를 만나서 벌어지는 일이 있는데 무슨 일이 있냐면 폴리피머스가 오디시어스를 잡아다가 어디다 가둬요. 그러면서 오디시어스한테 너 이름이 뭐니? What is your name? 뭐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no one 이라고 말을 해요. no one 이란 얘기는 난 아무도 아니다 라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그 오디시어스가 그 프리즌에서 escape를 하려고 하는데 그 사이클롭스의 눈을 찔러요. 그래서 앞이 안 보이잖아요. 그 폴리피머스의 눈을 찌르는데 폴리피머스를 도와주려고 친구 사이클롭스가 막 이제 오는데 Who harms you? 라고 물어봤더니 No one 이라고 얘기를 하고 No one tried to kill me, no one blinded me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도 아니라는 뜻으로 얘기를 하는 게 아닌데 그 오디시우스의 이름을 no one이라고 인트로듀스를 했기 때문에 아무도 아니라고 얘기를 해서 다행히 오디시우스는 그 사이클롭스가 사는 그 섬에서 무사히 뭐 빠져나올 수 있었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이 no one, 뭐 nobody 이런 거를 한국말로 직역을 한다면 너 이름이 뭐야? 그런데 난 아무도 아니야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곧이곧대로 뭐 nobody거나 no one으로 번역을 할 수밖에 없다. 그런데 영어로 그 no one이나 nobody의 뜻을 모르면 이 내용을 충분히 이해를 못하지 않겠느냐. 그러면서 이 말장난이 너무 또 아이는 재미있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이 책을 보면서 엄마 내가 원서를 읽기를 되게 잘한 것 같아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런 같은 맥락으로 또 다른 책이 있는데 그건 바로
매직 트리 하우스예요. 이건 28번째 책이고요. 제목은 High Tide in Hawaii. 그리고 저자는 동일하게 메리 팝 오스본이에요. 여기선 어떤 내용을 통해서 아이가 번역서 말고 원서 읽기를 잘했구나 라는 생각이 들게끔 했냐면, 이 책의 주인공인 애니와 잭이 여행을 하면서 어떤 리더 같은 거를 풀었어야 됐어요. 그래서 모건스 라임이 있는데 그게 뭐였냐면 To find a special magic, build a special kind of ship that rides the waves both high and low on every kind of trip. 이에요. 이거를 이제 리더를 풀러야 되는데 어떻게 얘기가 나오다가 이 등장하는 인물 중에 카마라는 친구를 또 만나요. 하와이에서. 근데 은연중에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Oh, our mother says friendship is like riding the waves. Sometimes you ride low, gentle waves. Sometimes you ride high, rough ones.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리더의 답은 friendship이구나. 이런 대목이 있어요. friendship. friendship이 우정이잖아요. 근데 friend는 친구고 ship은 배니까. 근데 이제 이 리들에서 special magic, special kind of ship이 뭐냐라고 물어봤더니 대답이 friendship이었는데, 이 우정이라는 의미를 번역을 했을 때 어떻게 표현을 하겠냐는 거죠. 왜냐면 friendship이 compound word로 friend와 ship이 합친 friendship으로 해서 우정이란 뜻인데, 그래서 이 책을 번역서는 아직 못 봤지만 이걸 어떻게 정말 감칠맛 나게 번역을 어떻게 할 수 있겠냐. 분명히 이렇게 역자가 이렇게 가로치고 아마 구구절절 영어의 의미를 설명을 하지 않겠느냐. 이러면서 나는 이제 영어를 할 줄 알고 원서를 읽을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구현 설명 없이 이렇게 책을 읽을 때 바로바로 아하 이렇게 좀 깨달을 수가 있어서 이런 거 좀 깨알 재미였어요 라면서 이제 이런 대화를 나눈 적이 있어요. 제가 두 번째로 소개해드린 책은 매직 트리 하우스였고요. 이렇게 좀 단어 의미를 직역할 수 없을 때 번역본 말고 원서를 읽었을 때만이 충분히 그 가치를, 그 의미를 전달을 받을 수 있어서 그런 재미를 좀 느끼는 것 같더라고요. 세 번째 책은 The Story of the World인데요. 여기서 우리나라 역사가 살짝 나와요. 근데 이제 그 비중이 너무 적다 보니까 저희 아이가 아니 뭐 차이나나 재팬에 대해서는 이렇게 많은 얘기가 나오는데 왜 하필 한국은 요만큼밖에 안 나오냐, 딱 두세 쪽 나오거든요. 그런데 그것도 되게 좀 정확하지 않게 좀 너무 이렇게 뭉뚱그려서 나오는 게 좀 속이 상했나 봐요. 여기서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우리 삼국시대 그 The Three Kingdoms에 대해서 나오는데 원래는 중국이 한국을 지배를 했는데 그 The Three Kingdoms 시대에서는 각 킹덤이 자기의 나라를 다스리다가 백제가 일본과 손을 잡고 나머지 킹덤을 인베이드 하려고 했는데 그게 마음에 안 들어서 마치 중국이 한국을 다시 이렇게 룰한 것처럼 묘사가 되는 것 같은 거예요. 이 대목을 읽으면서 이제 문제는 이건 거죠. 그 Three Kingdoms에 대해서 얘기가 나왔으면 그 Three Kingdoms의 이름이 무엇이고 어떤 관계가 있었으며 재팬과 어떤 나라가 교역을 하다가 어떻게 돼서 고구려 백제 신라 중에 누가 당 나라와 함께 손을 잡고 그 삼국 통일을 했는지 이런 얘기를 해야 되는데 삼국 통일이라는 얘기는 전혀 없고 마치 중국이 한국이 너무 작고 만만하니까 인베이드를 했다가 그래서 백제를 멸망을 시켰는데 그랬는데 다른 투 킹덤이 결국 이벤트리 차이니스를 밀어낸 것처럼 묘사가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사실은 우리가 바라보는 역사는 이게 아니잖아요. 이거를 보면서 좀 바로 잡아야 하고, 물론 다른 나라의 역사가 얼마큼 디테일하게 가야 되는 거는 저자 마음이긴 하겠지만 이게 뭔가 좀 역사적으로 정확하지도 않고 조금 뭔가 왜곡된 느낌도 들고, 그리고 좀 내용이 좀 뒤죽박죽 중국이 한국을 룰을 했다가 하다가 Three Kingdoms에는 그 인디펜던트 했다고 하다가 좀 내용이 우리는 알지만 우리는 사실은 그래서 신라의 김유신 장군이 김춘추 삼국 통일을 하잖아요. 그런데 심지어 백제의 얘기만 나오고 고구려 신라는 얘기가 언급조차 되지 않고 그냥 Two Kingdoms 이런 식으로 끝내버려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 책을 읽을 때는 좀 이왕 집필할 거면 좀 제대로 이렇게 명칭도 써주고 그럼 좋은데 좀 뭔가 뭉뚱그러지고 뭔가가 아쉬운, 뭔가 역사적으로 우리나라 사람이 아닌 다른 사람이 읽었을 땐 그냥 코리아는 중국에 속해 있는 작은 나라였구나. 중국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았구나. 뻑하면 중국에게 지배를 당했었구나. 그리고 이런 식으로만 느껴지게끔. 근데 사실 그것만이 다는 아닌데 너무 디테일이 부족한 이게 좀 마음에 안 들더라고요. Korea and Japan copied many things from the Chinese,
But that didn't keep China from wanting to rule over Korean and Japanese land. And although it was difficult for Chinese army to march into Japan because of the water that lay between China and Japanese coast, it was much easier for China to invade Korea. During the Tang Dynasty, the Chinese marched back into Korea again. They wiped out the Baekje kingdom. And although the people of the other kingdoms eventually drove the Chinese soldiers back out of their country, it took them 6 long years of difficult fighting. 여기에는 어디도 신라가 사실은 주체가 돼서 우리 그 삼국 통일을 시켰고 당이 잠깐 도와줬다 뭐 이런 얘기가 전혀 없는 거예요. 마치 중국이 당나라가 결정을 스스로 해서 우리 백제를 친 것처럼 묘사가 된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때 그 사실은 그게 아니잖아요. 이런 내용이 너무 미흡해서 안타까웠어요. 뭔가 굉장히 아쉬운 역사 전달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런 거를 좀 바로 잡아야 한다 이러면서 저희 아이랑 독도 얘기까지 나오게 된 거죠. 독도는 우리나라 땅인데 이거를 자꾸만 일본에서는 자기 나라 땅이라고 한다. 너 같으면 어떻게 하겠냐 이러면서 독도가 우리나라 땅인 거를 이유를 딱딱딱딱 우리나라 말로도 영어로도 뭐 어느 나라의 언어로든 할 줄 알아야 된다. 이런 식으로 좀 교육하고 있어요. 독도는 우리나라 땅이잖아요. 마지막으로 저희 아들과도 예전 아기 때부터 얘기했던 건데 지금 요즘에 저희 딸이랑도 얘기를 해요. 영어 원서가 번역이 돼서 우리나라 말로 이제 쓰여진 번역서를 읽는 책이 많단 말이에요. 아이 그림책 중에 이런 얘기가 좀 많이 나와요. 아이가 잠이 들어야 되는데 엄마 뭐 저는 잠이 안 와요. 그러면 엄마가 양 한 마리, 양 두 마리 이렇게 숫자를 카운팅하면은 잠이 올 거야. 뭐 이런 식의 내용이 많아요. 근데 사실은 그게 서양 문화가 그대로 들어와서 번역이 그렇게 된 건데 뭔가 세어보라는 얘기가 양으로 이제 비유가 많이 되잖아요. 이건 확실한 건 아닌데 저희가 생각했을 때는 이런 거였어요. 영어로 양이 sheep이잖아요. sheep은 sleep이랑 굉장히 사운드가 비슷한 거예요. 그래서 잠이 안 오면 잠들기 전에 숫자를 세어볼 때 one sheep, two sheep 이러면서 세우는 게 sheep라는 발음을 하면서 sleep 이래서 자꾸 자마 와라 와라 이러면서 좀 체면을 걸듯이 동물 중에 유독 sheep을 사용을 하는 거거든요. 우리나라 정선이 사실 양이랑 잠이랑은 뭐 포근해서 뭐 그렇다고 칠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까지 상관이 없어요. 이제 실질적으로 발음만 봤을 때는 잠이랑 관련된 거 뭔가를 생각이 들면 잠자리가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우리나라가 서양에서 그런 컨셉이 잠이 안 오면 잠이 오게끔 숫자를 세어봐 이런 컨셉이 들어왔는데 이게 우리나라 거라면 아마 어쩌면 잠자리를 세어봐 그래서 잠자리 한 마리 잠자리 두 마리 이렇게 할 수도 있다. 사실은 그래서 양 한 마리, 양 두 마리 세는 건 어쩌면 서양 문화식인 발상이고 우리가 한국말 쓰는 우리가 잠이 오게끔 하려면 잠자리를 세워야 될지도 몰라. 그래서 우리는 다양한 언어를 배우면서 그 나라의 문화도 배우면서 이런 다양한 점을 알게 되는 거야. 뭐 이런 얘기도 한번 해본 적이 있어요. 오늘은 저희 아이와 영어 원서를 읽으면서 왜 영어 원서를 읽어야 하는지, 왜 번역서를 읽었을 때 어쩌면 그 정말 깨알 재미를 못 느낄 수도 있는지에 대해서 그런 포인트를 좀 잡아서 소개해 드려 봤어요. 각 가정에서도 좀 다양한 책을 읽으면서 이런 느낌을 받으신 적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만약에 그런 적이 있으시면 아래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많은 공유 부탁드리고요. 오늘 영상도 유익했길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알찬 하루 되셨길 바라고요. 그럼 저는 또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